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 마지막으로 이제 수험생분들하고 같이 공유할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최선을 다한 공부는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1990년대 탁구 마녀라는 별명을 가진 탁구 선수가 있었다. 바로 중국의 덩야핑이다. 그녀는 92년, 96년 올림픽 여자 탁구 단식, 복식 2관왕 2연패를 달성했는데 탁구 실력과 눈매가 너무나 매서워서 마녀라는 별명이 붙었다. 그녀가 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 세계 대회에서 받은 금메달이 18개, 국내에 대회에서 우승한 횟수가 무려 132번에 이른다. 처음 덩야핑이 국가대표로 선발되었을 때 그녀는 불과 13살에 키는 150cm도 되지 않았으며 키가 작다 보니 팔과 다리가 짧아 선수로서 매우 불리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대표팀 코치진은 그녀를 선수로 받아들여야 할지 망설였지만 그녀는 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며 실력을 증명해냈고 결국 세계 최고 탁구 선수가 되었다. 다른 사람들이 1년 동안 신을 운동화가 한 달 만에 다 떨어질 만큼 무식하게 연습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 내가 탁구에 큰 관심은 없지만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은 엄청난 노력으로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실력을 얻었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런데 몇 년 전 나는 신문에서 그녀의 소식을 다시 접했다. 그녀가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는 소식이었다. 어린 시절 탁구 연습만 하느라 제대로 공부할 시간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케임브리지에서 박사 학위까지 딸 수 있었던 것일까? 그녀는 운동을 그만둔 뒤 중국 칭화대에 특기자로 입학했다고 한다. 그 당시 알파벳도 제대로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영어와는 거리가 멀었는데 지독한 노력 끝에 졸업을 하고 영국으로 유학까지 떠난 것이다. 그녀는 케임브리지 대학 800년 역사상 세계 정상급 운동선수 출신으로 최초로 박사 학위를 받은 인물이 됐다. 그녀는 2010년부터 인민일보 계열 검색 엔진인 지커닷컴 총경리를 맡아 CEO라고 하네요. 비즈니스라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있다. 국가대표 탁구 선수에서 성공한 CEO로 변신한 그녀를 인터뷰하는 자리에서 한 기자가 탁구와 박사학위 그리고 비즈니스 가운데 당신에게 가장 쉽고 무엇이 가장 어려운 일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녀는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안 되는 일도 없다.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노력의 힘을 의심하지 마라. 덩야핑은 이미 20대에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고 그것만으로도 누구나 쉽게 이룰 수 없는 위대한 목표를 이룬 셈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너무나 큰 감동이었다. 알파벳도 모르던 사람이 영국 최고의 명문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을까? 남들이 10년, 20년 동안 공부해서 이룬 것을 불과 몇 년 만에 이루느라 얼마나 힘이 들었을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다. 기사에서는 그녀가 이룬 성과만 나와 있으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녀가 노력의 힘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탁구 선수 시절 노력하면 그만큼 결과가 돌아온다는 것을 경험했기에 이후의 새로운 삶에서도 오로지 노력의 힘 하나를 믿고 우직하게 공부해 온 것이 아닐까. 우리 스스로 노력의 힘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경향이 있다.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이 증명해 냈는데도
나의 문제로 가지고 왔을 때는 나도 열심히 하면 안 돼? 나도 열심히 하면 될까? 또는 왜 공부를 해도 눈에 띄는 성과가 없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이것저것 재고 따진다. 제가 이제 이쪽 부분은 이제 좀 같이 다뤄보고 싶었어요. 남들이 해냈다면 나도 그만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덤비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작정하고 덜 노력하는 것처럼 보인다. 중요한 것은 노력의 힘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는 것이며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노력의 힘은 사람을 가려서 발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부하는 인생을 살기로 마음 먹었다면 노력의 힘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보라. 공부를 하면서 얻은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오늘 한 걸음을 내디뎠을 때 그 위치는 분명 어제와 다르다. 그리고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언젠가는 출발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리 와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실제 이제 수험생분들이 상담을 해보면은 꾸준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성과가 눈에 잘 안 보이니까 많이 불안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상담을 하면은 이제 수험생분 공부해왔던 거나 그리고 상담 내용을 봐서 수험생들이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잘하고 있는지 합격에 가까워져 가고 있는지 그런 거는 판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딱 상담을 해보면은 이 수험생 정말 잘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험생분들은 특히 재시생분들은 뭐 떨어져 보는 경험도 있고 하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만 더 버티고 공부하시면은 이제 합격까지 거의 가까운데 당사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계속 불안해한다는 거죠. 하지만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있다는 전제이면 충분히 잘 하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계속 읽어볼게요.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며 아주 잠깐이라도 그래 공부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 마음을 쉽게 흘려버리지 말고 한 걸음을 내딛길 바란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공부하는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니까. 자,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나도 열심히 하면 될까? 왜 공부를 해도 눈에 띄는 성과가 없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이것저것 재고 따진다. 자, 이 부분 관련해서 제 생각을 좀 알려드릴게요. 보통 이제 수험생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기 때문에 뭐 게임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보상이 우리가 딱 눈에 보이잖아요. 뭐 레벨업을 한다든가. 근데 공부라는 것은 우리가 뭐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바로바로 눈에 보이는 효과가 없으니까 많이 불안해하세요. 그래서 제가 늘 영상에서 말하고 그리고 상담에서 알려드리는 게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과 같은 경우는 나중에 아웃풋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문제풀이. 저는 늘 항상 문제풀이를 세 가지 추천하죠. 여러분들이 보통 단원별 기출로 기출을 푸는 게 아니라 분석하고 중요 포인트 위주로 암기해주면서 기출을 한 3주 정도까지 하고 나서는 저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문제풀이를 들어가라고 해요. 첫 번째, 공기출에서 시행처별 기출을 들어가서 최근 5개년치 주요 진료 위주로 다시 다운받아서 푼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단원별 기출에서 알고 있다고 생각한 부분이 실제 다시 시행처별 기출을 풀어보니까 똑같은 문제 다시 푸는데 틀리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단원별에서 나는 이걸 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는 몰랐던 거구나 해서 단원별 약점을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 단원별 기출과 다르게 이제 시행처별 기출이니까 실제 20문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0문제 실전 연습도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최근 5개년치 주요 진료 위주로 보기 때문에 아마 기출의 경향 같은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기출 경향. 이런 데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단원별 진도별 OX 문제집이나 단원별 진도별 모의고사로 수험생들이 단원별로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두 개의 문제풀이로 우리 수험생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단계를 조금 더 일찍 들어가고 싶거나 이 단계를 기출을 계속 회독하면서 좀 빠르게 좀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두 단계까지는 미리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대신에 기출 회독이 안 된 상태에서는 아직 아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점수는 좀 안 나온다는 생각으로, 많이 틀린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가 동형 모의고사. 동형 모의고사 20문제 풀면서 실전 연습을 하는 거죠. 사실 실전 연습은 동형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했던 시행착오의 기출도 실전 연습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같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20문제에 섞인 문제를 푼다는 점에서요. 여기서 실전 연습이라는 거는 우리가 5과목 순서, 보통 국어랑 만약 영어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실제 시험장 갔을 때 국어 영어는 좀 저는 앞부분에서 좀 풀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원래 순서대로 풀기 추천드리고, 대신에 국어를 너무 처음부터 풀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한국사를 제일 먼저 앞으로 빼고 최대한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순서대로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신이 잘하는 과목을 앞에다 놓고 국어 영어를 뒤에다 놓고 푼다고 할게요. 문제는 국어 영어는 언어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에서 정신 집중력 다 흐트러지고 그 다음에 갑자기 국어 영어 언어 문제를 풀려고 하면 집중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과목은 좀 앞에서 푸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어떤 과목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해서 앞에다 놓는데 그 과목이 그 해에 어렵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원래 순서대로 푼다. 두 번째는 시간 배분. 시간 배분에서 국어는 보통 한 20분, 영어는 대략 한 30분, 다른 과목은 한 10분에서 한 15분 이내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빨리 푸셔야 합니다. 시간 배분에서도 아시겠지만 국어 영어 싸움이에요. 이전에 또 5과목 원점수 들어갔을 때 시대에도 나머지 3과목은 여러분이 남들처럼 점수가 나오면 됩니다. 왜냐면 합격권이 가까우신 분들은 3과목 점수가 잘 나와요. 그러면 나머지 다시 국어랑 영어가 지문이 긴데 짧은 시간에 그 긴 지문을 제대로 읽을 수 있냐. 국어 영어가 고득점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합격점을 넘기면 되는 겁니다. 근데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다른 과목은 잘하는데 국어 영어가 점수가 안 돼서 떨어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가 상당히 중요해요. 언어 과목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모르는 문제 나왔을 때 우리 넘어가는 연습하기로 했잖아요. 실제 시험에서 아마 전부 다 이제 틀리라고 높은 이제 오단율로 내는 킬러 문제라고 하죠. 한두 문제 정도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킬러 문제 나온다고 해서 그 문제를 틀린다고 해서 절대 떨어지진 않는다. 왜? 상식적으로 킬러 문제 나온다면 그 문제를 맞출 수 있는 학생이 많지 않습니다. 애시당초 맞추라고 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런 연습이 잘 되신 분과 안 되신 분들은 나뉘어요. 만약에 킬러 문제를 넘어가는 연습을 하시는 분들은 그 한두 문제를 넘어가고 대신 18문제를 집중하고 그 18문제를 다 맞춥니다. 그러면 90점 이상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합격을 합니다. 하지만 킬러 문제 넘어가는 연습을 안 하신 분들은 시험장 갔을 때 그 킬러 문제를 갑자기 풀려고 한다. 당연히 못 풀고 시간은 뺏기고 그 뺏긴 시간으로 다시 뒤에 정작 풀 수 있는 18개 중에서 몇 개를 더 못 풀어요. 더 점수가 떨어집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틀리라고 내는 문제를 틀렸다 떨어지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맞춰야 하는 문제를 실수해서 틀리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은 아깝게 떨어지신 분들 계시죠. 한두 문제 차이로. 근데 그런 분들 상담을 해봤을 때 절대 킬러 문제 틀렸다고 떨어진 게 아니라 자신이 맞출 수 있는데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수를 최대한 줄여야 되고 그러한 실수를 줄이는 연습을 우리가 문제풀이 3단계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미리 하는 거예요. 점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 나오면은 넘어가는 연습을 하자. 우리는 틀리지 말아야 할 문제를 안 틀리고 실수를 안 하면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도 중요하다고 했죠. 분명히 모의고사 어려운 회차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어려운 회차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최대한 집중해가지고 푼 연습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를 체크하는 거죠. 틀린 문제는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 지역적인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네,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지만 우리가 실수 틀린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야죠. 왜냐면 실수는 계속 될 거예요. 그래서 실수는 미리 체크해가지고 다음에 틀리지 않게끔. 이제 그런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가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오냐 못 나오냐 변별력은 크게 없습니다. 왜냐면 강사님들 모의고사가 어려워요 보통. 거푸 마케팅에 의해서 대다수가 어렵게 되고
그럼 마지막에는 다시 또 쉽게 됩니다. 학생들 너무 자존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저희 합격생분들도 사설 모의고사 보면은 점수 안 나와요. 하지만 실제 시험장 갔을 때는 점수 잘 나옵니다. 그럼 차이가 뭐냐? 실제 모의고사가 이렇게 좋은 모의고사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과 비슷한 난도의 모의고사. 근데 대다수의 강사님들은 좀 어렵게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말을 할 거예요. 뭐 어렵게 내야지 여러분들 어렵게 나와도 좀 쉽게 풀 수 있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자존감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풀 때는 점수보다는 실전 연습을 해보고 빨리빨리 시행착오를 해야 돼요. 근데 모의고사를 안 풀면 시행착오를 안 하니까 시험에 와서 시행착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있잖아요. 선생님 저 모의고사 보고 싶긴 한데 아직 기출을 많이 못 잡았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일단 기출이 우선이에요. 대신에 모의고사는 시험장 가기 한 달 전이라도 봤으면 좋겠어요. 왜? 일단 20문제 섞인 연습은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9급에서는 모의고사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의고사 중요한 직렬도 있었죠. 소방직렬, 소방학과 소방관계법규는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경찰직렬, 경찰 형사법, 경찰학 헌법은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그쪽 직렬들은 모의고사까지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직렬들은 여러분들이 기출이 최우선이에요. 그 모의고사는 할 수 있는 범위까지. 그리고 마지막은 OMR 카드 작성하는 연습. 이 연습을 안 하신 분들은 시험장 갔을 때 만약에 OMR 카드를 바꾸거나 할 때 긴장하거나 당황하거나 해서 뭐 한두 문제를 뭐 잘못 표기한다거나 그래서 아깝게 떨어지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지 확인은 사실 이 문제풀이 단계에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몇몇 수험생분들은 아마 기출을 보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너무 불안한 거야. 그런 분들은 중간에 한 번씩 들어가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3단계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행처별 기출이나 아니면 단원별 진도별 OX 문제 정도로 중간에 뭐 확인하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열심히 하면 될까?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의 선배님들 또는 앞에 합격하신 분들도 다 똑같은 과정 거쳤습니다. 여러분들만 힘든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똑같이 힘든 시기였어요. 근데 다들 그렇게 해서 합격을 했다는 거죠. 두 번째, 왜 공부를 해도 눈에 띄는 성과가 없을까? 그거는 우리가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선생님 그러면 저는 기본서 볼 때도 확인해보고 기출 볼 때도 뭐 확인해보면서 공부할게요. 그러면 절대 안 되죠 여러분. 왜? 그럼 너무 오래 걸려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확인을 원하는 거는 이해는 돼요.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기출 회독이 돼가지고 기출 포인트 좀 알 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가끔씩 너무 지나치게 잘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완벽하게 공부하려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기본서, 기출 아직 제대로 보지도 않았는데 막 처음부터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공부해본 경험이 없거나 그런 선생님들은 예상외로 상당히 꼼꼼하게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확인하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확인하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아는 것도 없는 상태에서 확인해봤자 많이 틀리니까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너무 오래 걸립니다. 즉 어느 정도 저는 기출 4배속까지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빠르게 분석하고 회독을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제 입장에서는 기출 4배속 정도는 해야지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중요한 포인트가 잡힙니다. 그 이후부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어쩌면 인내심이에요. 일단 버티셔야 돼. 기출 4배속까지는.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시험은 결과만 좋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그날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아는 거 내에서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과정에서는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이시고 시험 당일만 잘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성과 안 나온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불안하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4월과 6월달에 시험이면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에 여러분들의 문제점을 계속 보완한다는 생각으로 공부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그렇죠? 이 시험은 단순하게 열심히 방향 없이 공부한다고 해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은 아니다. 왜? 열심히 해서 합격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누가 합격 못하겠어요? 다들 이 시기에 열심히 하는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시험 보내면서 약점을 체크하고 약점을 보완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고 풀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합격생들 배출했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불안한 분들, 그리고 많이 본인의 지금 실력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걸 한번 좀 참고해 보시고 좀 버티시고 문제풀이에서 많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문제풀이에서 우리 수험생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많이 틀리실 거예요. 감안하세요. 약이라고 생각하세요. 쓴 약. 미리 그냥 매 맞고 틀리고 내가 약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구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장 가서 실수를 줄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제 영상 한번 촬영해 봤는데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 여기까지 다루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다음에는 또 다른 공부법 책으로 같이 한번 보면서 좋은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 하루도 열공하세요.